네,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이번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생성 AI와 관련된 스타트업들, 생성 AI 관련 스타트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국내 스타트업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국내 어떤 스타트업들이 있는지. 최근에는 챗GPT가 각광을 받으면서 리튼이라고 이제 생성 AI 스타트업 서비스를 써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메일이나 블로그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뭔가 단어들을 주면은 잘 알아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꽤 적절하게 문장을 생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아마 AI를 이런 모델을 거대로 돌리려면 엄청난 크기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류를 하는 스타트업의 성장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아마 이런 대기업이나 빅테크와 협업을 잘 해서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어서 이런 실제 사용자들한테 연결시키는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스타트업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를 하려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존에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입장에서야 뭐 그들이야 뭐 지난 20년간 세상을 제패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쌓였겠죠.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막대한 본인들의 그 연구진들과 직원들과 이를 동원을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인원도 작고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AI 스타트업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요소일까를 살펴보자면은 크게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뭐 기존의 빅테크들이 아무리 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이걸 풀리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어떤 서비스에 특화돼서 좀 더 특화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진입장벽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양질로 어차피 AI가 라벨링을 어차피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놓은 데이터가 있다면은 다른 경쟁사가 획득을 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구글 이런 곳에 쌓아놓은 데이터랑 결합을 시켜서 뭐 우리 스타트업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게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요. 약간 양보다 질로 가는 느낌으로. 그렇죠. 퀄리티가 항상 중요하죠. 왜냐면 또 이상한 걸 넣으면은 이제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특성상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메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이런 데이터를 추구하려는 목표 시장의 잠재성이 좀 커야 되고 범용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도메인을 잘 처음에 선점을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점인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피드백이 쌓이고 데이터가 더 확보되고 이런 플라이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스타트업의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거대 AI 모델, 이런 챗GPT가 기반이 되는 그런 모델들의 탄생인데요. 이 모델의 개발이 2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전학습.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이학습인데요. 사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거대한 데이터를 미리 트레이닝을 시켜서 만드는 모델인데요. 이게 챗GPT처럼 이게 챗GPT3가 아마 2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이걸 트레이닝 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큰 데이터를 처리를 해놓고 두 번째 전이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서비스의 용도에 맞게 미세로 이제 모델을 트레이닝을 또 새로 또 시킨 다음에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네, 그렇죠. 더 뭔가 세분화, 고도화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분석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는 되게 자본 집약적인 대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거대한 투자와 이제 클라우드 투자 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업이 이거를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난 지금부터 데이터를 모으겠어라고 하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늦었죠? 끝나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대기업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이제 스타트업은 응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모델허브 그런 곳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파인 튜닝, 전이학습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를 들면 약간 이런 예시로 이해해봐도 될까요? 예를 들면 세법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전문가적인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거대한 데이터셋에서 조금 더 학습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좀 더 파인 튜닝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크게 어떤 영역에 있나라고 보면은 크게 그 AI를 활용을 했을 때 텍스트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사진 이 영역들에서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영역에서는 뭐 물론 챗GPT 엄청나죠. 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리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곳들에서 이제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챗을 해서 답을 낸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고 스켈터랩스, 튜닙, 엑셀레이트, 리튼, 뭐 페르소나 AI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디오 측면에서는 이제 오디오로 뭐 새로 음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음성을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준다거나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에는 뭐 포자랩스, 리턴제로, 가우디오랩, 스포톤 같은 회사들이 있고 비디오 쪽에서도 이제 영상을 분석을 해서 또 분석을 해주거나 결과값을 낸다거나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딥브레인 AI, 클레온, 제네시스랩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많네요. 네, 많죠. 요즘에 뭐 스타트업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아무래도 그 알파고 이후로 이제 좀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알파고가 그 엄청난 그때 당시에 변혁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 이후로 이제 17년, 18년도에 아마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서 최근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꽤 시간이 흘렀네요. 그렇죠. 우리야 뭐 일반 소비자들이야 지금 챗 GPT 이러지만 5년, 6년 정도 그저 흘렀죠. 네. 그리고 더 이어서 또 사진, 이미지 쪽에서는 뭐 메스프레소도 하나고요. 그렇죠. 수학 문제 찍어서 올리면은 뭔가 답이 바로 매칭이 된다거나 하는 예를 들어서 판다. 네. 그런 것이 있고 CNAI, 디자인 노블, 뭐 이런 디자인도 이제 사진 이미지로 올리면은 디자인을 새로 해준다거나 뭐 플립션 코리아, 라이언 로켓, 웨이닐스, 브라이언트 AI, 리빌더 AI 등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먼저 노타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특수하게 AI 모델이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경량화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를 돌리면은 서버비도 엄청나게 들고 네, 이게 비효율적으로 돌리면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좀 더 경량화해서 다른 회사들이 쉽게 이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약간 뭐라고 해요? B2B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여태까지 누적 투자 유치는 한 300억 정도 받은 회사이고 시리즈 B 단계라고 합니다. 네. 많이 받았는데요? 네. 유명한 데서도 많이 받았네요. 네, 맞아요. 카카오, LB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등등. 그리고 포자랩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는 이제 음악을 작곡을 아예 해주는 거죠. 네. 뭐 영화나 드라마, 배경음악이나 게임 광고 이런 곳에 필요한 음악을 작곡을 해주는 AI 엔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럼 로고송을 한번? 뭐 충분히 요즘에 챗GPT 관련돼서도 그렇게 넣으면은 바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상당히 관심이 솔깃한데요, 이거? 저희 로고송을 한번 지금 저희가 무료로 돼 있는 음원을 쓰고 있는데 저희만의 로고송을 한번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포자랩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A 단계 스타트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AI 스튜디오, AI 휴먼? 요즘에 키오스크 있잖아요. 키오스크 같은 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공공에 있는 키오스크다라고 하면 인천공항에 예를 들어서 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상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AI 스튜디오, AI 휴먼을 만드는 그런 회사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요즘 요런 비슷한 걸로 면접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가상 그런 인간으로 면접까지 가상인간이 하고. 어차피 질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녹음되고 녹화되는 걸 이제 분석을 하고. 그죠. 그렇군요. 어차피 그 면접 보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투입되니까 면접관들의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대면이네요. 뭔가. 네, 비대면이죠. 대면인데 비대면인 것 같은.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메스프레소라는 회사는 이제 콴다. 좀 유명하죠. 국내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유명한데 모바일 문제풀이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현재까지 52억 세트 이상의 문제풀이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뭔가 찍어서 이제 올리면은 이거에 대한 해설, 뭐 정답 이런 것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과외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누적 투자 유치는 한 1,400억 정도 받았고 시리즈 C 단계의 회사입니다. 투자가 되게 많이 받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스캐터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었나요?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그 AI 그 이루다라는 들어봤는데? 채팅하는 그걸로 유명하고 이제 자연스러운 채팅이 가능한 AI 캐릭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옛날 심심이 같은 느낌. 아, 네. 심심이랑 채팅을 그 약간 물리적인 이슈가 있었던 이루다였어가지고 찾아봐야겠다. 성희롱. 네,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니 네, 이게 아무래도 이런 개인정보 뭐 등등등 윤리적인 이슈, AI 활용하려면 윤리적인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스캐터랩은 좀 더 음성, 채팅 뭐 이런 쪽인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누적자는 한 200억 정도 받았고 시리즈 C 단계의 스타트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스타트업들 단계가 거의 시리즈 A에서 C 정도 단계인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이후 단계가 없는 이유가 좀 이제 수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트레이닝이랑 이제 여태까지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일고 오긴 하나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은 이제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에게도 보여줘야 하고 대중들에게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영역이 AI 쪽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바로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는 B2B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이런 고객층을 확보하지 못한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기업들이랑 협업을 해서 뭔가 세일즈 측면에서는 그런 대기업들의 인프라를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이런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라이트하게 잘 모델링을 하긴 했으나 앞으로 수익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회사 중에 가장 투자 많이 받은 이 네스프레소라는 회사도 MAU가 벌써 1000만 넘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런 앱인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사 같은 거 통해서 접했던 것 같거든요. 네.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이 앞에 뭐 설명드린 것처럼 뭐 번역을 한다거나 통화 분석을 한다거나 네, 챗봇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우디오랩은 그 뭔가 음원이 있으면은 그걸 분리를 시켜서 이제 따로 이걸 빼준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AI 합성 이미지 하는 것도 있고요. 네네. 요즘에 그거 유명하잖아요. 트럼프가 잡혀가는 짤? 네. 되게 진짜 같더라고요. 네. 가짜 뉴스가 또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뭐 데이터 뭐 패션 디자인도 이런 이미지 생성을 바로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영상으로 면접을 해서 바로 결과를 알려준다는 이런 솔루션이나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수익화 전략을 잘 세워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 되면은 또 아마 투자나 뭔가 상장이나 등등 기회가 열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비상장 주식 투자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사실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그 서울거래 비상장이라든지 증권플러스 조라무에서 운영하는 데죠. 그런데 올라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쉬운데 만약에 그렇게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유통량 자체도 너무 적고 또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커서 어렵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회가 된다면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스타트업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산학협회 같은 뭐 그런 거인 것 같고 뭐 특별히 여기가 뭐 돈을 버는 기관인 것 같진 않아요. 협회의 일환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뭐 1년에 100개 정도씩 이런 AI 스타트업들 선정을 해서 리스트를 올리고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한국 회사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매경 같은 데서 기사 난 거를 보면은 글로벌 생성 AI 스타트업 중에 대부분은 미국 회사고 한국은 별로 없다. 중국, 일본보다 너무 적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한국에서 3개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규모로 잘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규모가 좀 작으면 잘랐을 수도 있고 이제 이 자료 출처는 CB 인사이트라서 CB 인사이트는 되게 유명한 아마 이게
미국 회사겠죠? 네. 이런 스타트업들 DB 가지고 있고 약간의 미디어 같은 게 있는 뭐 스타트업계 블룸버그 정도라고 해도 될까요? 로이터? 뭐 그런 회사? 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등록된 한국 회사가 많지 않아요. 여기에 등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야 되고 또 한국 회사들이 여기에 많이 등록을 할 니즈가 좀 없기도 해서 네. 많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이제 그 데이터 가지고 조사를 한 거라서 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은데 세계보다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을까. 생성 AI 스타트업들 네, 많을 것 같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등록이 안 돼서 한국 회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뭐 실제로도 사실 당연히 미국보다는 네, 우리나라의 회사 자체가 적을 거고 또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게 계속 엠마가 말씀해 주셨듯이 자본 집약적인 또 부분도 있고 대기업에서 좀 이렇게 대기업이랑 잘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되게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뭐 석박급의 약간 인력들의 또 그렇죠. 네, 육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 빨리 이제 투자가 잘 돼가지고 성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다음에 어떤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아닐까. 네. 요즘 보면은 제일 핫한 영역일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방송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문과로서 할 수 있는 것 AI 스타트업으로 다음에는 가서 이직을 해서 배팅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게 언제죠? 저도 초거대 AI 이런 21년도였나 이런 얘기 나올 때 AI 다시 겨울인가 왜 이렇게 투자 얘기만 나오고 크게 관심이 없지 다들. 지금 대기업에서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은데 왜 이렇게 없지? 뭐 그리고 22년부터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더 이제 사실 투자가 어려웠거든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이런 챗 GPT라는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날아왔는데 이게 너무 상용화의 가능성과 수익화의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서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알파고 이후에 또 이런 AI 겨울 이런 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또 뚫고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또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좀 들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전환기가 온 느낌? 네. 그리고 이게 뭐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코딩이 완벽할 수는 없고 당연히 1%의 버그가 당연히 있긴 하지만 이게 엄청난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 새로운 트렌드이지 않을까. 왠지 이전에는 코로나 기간에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각광받았다면 이제 다음엔 약간 현실성 있는 아무래도 시대가 이제 현실성 있는 생산력을 보여주는 아이템을 찾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다음이 아마 생성 AI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내 아이 생산성을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고. 그렇죠. 또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하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럼 그냥 기술로 효율화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런 솔루션을 찾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인력은 화이트 칼라의 것이고 이제 화이트 칼라의 위기?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막 진짜 급진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정말 상단에서 이런 원천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정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일을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 뭐 예를 들면 뭐 배송이라든지 뭐 청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만 남고 그 중간에 거는 뭐 다 사라질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이게 로봇이 은근히 그 상하차가 어렵대요. 맞아요. 그래서 로봇도 참 발전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대체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영역인 것 같아요. 일부는. 그래서 오히려 육체적 노동보다 이제 정신적 노동이 더 빨리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막 로봇을 생각하면은 이제 육체적인 걸 먼저 대체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막상 기술의 발전을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빨리 대체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이제 이 안에서 창의적인 일들은 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창의적인 것들이 사라지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결국에는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뭔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새로운 걸 항상 생각해야 하고 그렇죠. 도전을 해봐야 되고 계속 새로 배워야 되고 오늘 재밌는 생성 AI 스타트업들 얘기까지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